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 39사단 이전으로 원토지 소유자들만 억울해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8,800억 원이나 투입되는 39사단 이전 사업은 사실상 의회와 감사원의 아무런 견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은 사업비만 8,879억 원이나 됩니다. 민자 사업자 유니시티가 39사단을 함안으로 이전해주면 창원시가 군에서 넘겨받은 땅 중에서 사업비만큼 땅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태영건설 등 7개 건설사로 구성된 유니시티는 39사단 함안 이전에 7,243억 원, 중동과 감개지구 개발에 1,636억 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민자 사업자가 투입한 돈만큼 창원시는 시 소유 땅을 내줘야 해 철저한 검증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8년 시의회에 사업 동의안을 구했는데 시의원들에게조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건 창원시가 용역한 용역 보고서조차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는 군사기밀이라는 저희들은 설명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전혀 몰랐죠. 그 뒤 7년여 동안 창원시의회 변변한 보고조차 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감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창원시 자체감사는 물론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와 감사원 감사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 대상이면 감사 받는 거고 감사 대상이 아니면 안 받는 거잖아. 창원 39사단터 이전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가 부풀려져 정산될 경우 그만큼 창원시가 소유 땅을 더 내놓아야만 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경남형 기업 트랙을 해외로 확대합니다. 경상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남도 내 대학에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을 거친 대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해외 취업 기업 트랙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기존 취업 트랙을 가동 중인 기업 가운데 해외 현지 업체가 있는 95개사에 해외 취업 트랙을 우선 개설할 예정입니다. 경남형 기업 트랙으로 지금까지 1,002명의 국내 채용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올해 하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 28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수출 우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47개 신청 기업 가운데 창원 고려이노테크와 대건테크, 김해 대경케미컬 등 28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중소기업청과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2년 동안 해외 마케팅 참여와 자금 지원 등의 우대를 받습니다. 검찰이 옛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원지검 형사 1부는 지난 7월 전문가 등과 함께 옛 진주의료원에서 현장 감정을 통해 공조시설 등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책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압병실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 특수학교가 옆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루 1시간도 꾸준히 햇빛을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따뜻한 햇볕이 드는 한 교실. 자폐증이나 지체장애 학생 200여 명이 공부하는 천광학교입니다. 지금은 학교 곳곳에 햇볕이 내리쬐지만 앞으로는 하루에 연속해서 1시간도 햇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 3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지고 또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보아지며 한 전문 연구기관이 조사한 일조량 예측 보고서를 보면 아침 8시부터 학교 동쪽의 아파트 그림자가 운동장과 학교 건물 절반에 들이우더니 오후에는 남쪽의 아파트 그림자가 학교 대부분을 덮칩니다. 교육부 권고 기준인 하루 일조 시간 4시간이 안 되는 곳도 19곳 더 늘어납니다.
학부모들은 창원시가 학교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려 한다고 크게 반발합니다. 20년 정도 이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도 피해를. 창원시는 뒤늦게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소 이제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측의 그 학습권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그 주변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뛰놀아야 할 학교가 그늘에 묻히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곳도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는 한낮에도 바로 옆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창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낮 12시인데도 운동장 절반이 그늘에 가렸습니다. 학교 앞에 들어선 26층 아파트가 해를 가린 겁니다. 점심이 지나자 수업을 듣는 교실은 물론 쉬는 시간 뛰노는 운동장에도 점차 햇볕이 사라집니다. 하교 시간인 오후 4시쯤 학교는 햇볕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파트 저쪽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떴다 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늘이 조금 겨울철 되면 조금 더 지죠. 운동장이 이제 볼 때는 이제 그늘이 조금 지니까 애들이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좀. 한 고등학교도 주변에 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이뤄져 일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거지역 일반 건축물 사이에는 거리를 띄우도록 해 일조권을 보장하지만 학교는 별도 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하루 4시간 이상, 연속 2시간 이상 햇볕이 들어야 한다고 기준을 정했지만 권고에 그칩니다. 때문에 일부 지역교육청이 학교 일조량 규칙을 만들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 고시안은 내려왔지만은 현재까지 그 고시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마련한 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심 고층 재건축이 늘며 햇볕을 보기 힘든 학교가 늘어가지만 행정기관은 물론 교육청마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포근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비 예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예상 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눈비 예보가 잦은 만큼 내일부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12월 하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후가 되겠고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 6도, 밀양 4도로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김해 16도, 창원 15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지나겠습니다. 또 기온도 점차 내려가면서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합천 도라지 영동조합법인은 황매산 만남의 광장에 도라지 초콜릿 등을 만드는 체험 교육장을 개장했습니다. 함안군은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달 중순까지 비행기 로봇 만들기 등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창녕군 영산도서관은 이달 한 달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책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연말 행사를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고성읍 신월리에 길이 209m짜리 해상 보행교인 해지개 다리를 준공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경남병무청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올해 마지막으로 추가 징병 신체 검사를 합니다. 대상은 올해 징병 신체 검사 대상자인 1996년생 가운데 정기 검사가 종료된 지난달 25일까지 신체 검사를 받지 않은 600여 명입니다. 또 입영했다가 군부대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등으로 병무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